안녕하세요. 매주 소소한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하나의 사심집중입니다. 사심집중은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뷰와 평가, 추천은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성원과 저의 의지로 사심집중은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몹시도 많이 감사드리면서 쭉 사심탐구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네, 저희 요 며칠은 꽃과 함께한 날들이었는데요. 친구의 연주회에 일할 때는 제가 바빠서 못 갔었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뭐니 해도 축하인 꽃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동네에 생긴 꽃가게에 가서 꽃을 샀어요. 근데 또 오랜만에 고르려니까 제가 결정장애도 있는데 멘탈 붕괴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꽃을 고르고 이름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튼 꽃을 전했고요. 예쁜 꽃을 전했고 친구가 좋아해서 좋았습니다. 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꽃을 전하기도 했고요. 역시 좋아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10월에 가을에 뭐하지 하다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100일장을 한다는 소식을 접해서 정말 고등학교 때 이후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이런 100일장을 나가봤어요. 10년 더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진짜. 대학교 때는 제가 차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가 보라매 공원에서 하여튼 돗자리를 깔고 제가 수필을 한 편 쓰고 왔습니다. 이거 벌써 한 2달 전의 일인데 4시간 동안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주제도 4가지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사람 사는 동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수상을 했어요. 쓸 때도 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냐면 그냥 옛날 기분 너무 났어요. 그 초등학교 때 엄마랑 동생이랑 그럼 저희는 제가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곳은 경북 구미였는데 금오산 밑에서 이제 100일장 엄청 많이 해가지고 도시락 싸서 도시락 먹으면서 글짓기 하고 어떤 때는 그림 그리고 나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오고 이랬던 기억이 너무 나서 제가 그런 세포가 잠들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깨울 수 있는 경험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장려상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시상식에 갔다 왔고요. 네, 월요일이었는데 쭈뼛쭈뼛하면서 갔는데 작은 꽃다발도 주시고 상장도 주시고 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또 그래서 꽃에 대한 기억이 또 즐겁게 생겼고 저와 데이트 주로 하는 분, 네, 이분도 친구라고 할게요. 이 친구가 또 꽃다발로 축하해 주셔서 감동이었고 또 결혼을 앞둔 신부를 만나서 꽃을 전하고 선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꽃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는데요. 눈이 아름다워지니까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또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날들 속에 제가 지난 회에 애청자 초록이님의 나눔 받아가지고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이 나눔을 제가 직접 가서 받아왔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 루벤스와 세계 거장들 전시회 티켓인데요. 제가 그때 소개도 제대로 안 해드렸는데 소개를 좀 더 해드릴 걸 그랬어요. 어쨌든 이 유럽 최고 왕립박물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의 소장품 120여 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되는 전시회라고 합니다. 12월 12일, 이번 달 12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10일까지 하는 전시회인데 평점 보니까 좋고요. 몰입감을 주는 전시라 매우 좋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휴관일을 빼고는 아마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야간 개장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벤트 저희가 전시회 티켓 2장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신 분께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다들 문화생활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유독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신 서울엄마님, 닉네임 서울엄마님께 2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초록이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이 초록이님께서 매우 관련이 있으신 분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재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함께 사심도 나누고 이렇게 좋은 일도 나누고 해서 저는 되게 좋은 마음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을 주실 때는 나는 너를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haness86@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리뷰 게시판이나 다른 게시판,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리 없이 듣고 계신 분들 전 없는 줄 알았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없는 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크리스마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너무 발랄하게 얘기했죠. 오늘의 사심은 크리스마스,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제가 평소에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애청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크리스마스를 붙여보았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네요. 네, 제가 17일 밤에 기어코 녹음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으나 결국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 새벽 1시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가 메시지로 크리스마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메시지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들으시는 분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거 아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방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마음을 꺼내 볼게요. 예, 제가 지인분을 만났는데 네, 저한테 좋은 선물도 주시면서 사내 방송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려서 네, 제 주변에 사심들 재미있지만 또 한 달이 건너면 우리 다 아는 사이잖아요. 한 달이 좀 심한가요? 한 6달이 정도 건너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사심을 저 골고루 듣고 싶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래요.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도록. 그러나 저는 계속 찾아가긴 할 테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메일 얘기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haness86@gmail.com으로 언제든 사진 보내주시고요. 제가 주제도 이제 미리 공개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만들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트위터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트위터 아시죠? 요즘 저무는 해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트위터는 건재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일단은 쉽게 열 수 있는 트위터를 열었어요. 가입 절차도 간편하고 또 짧게 빨리빨리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일단은 트위터를 가장 작은 발걸음부터 열었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트위터에서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팔로잉 해주시고 그럼 저도 마팔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사심 집중의 주제를 제가 기존에는 메시지로만 보내드렸다면 아는 분들에게 이제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트위터에 미리 공지를 하고 언제든 메일이나 바로 답변이나 주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일 주소만 메일 주소만 적어놓고 메일 주소 몇 번 얘기하면 참여해 주시겠지 했는데 정말 참여 안 해주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서 제가 메시지를 주변에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은 참여가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사심 채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사심을 그래도 묵묵부답하지 않으시고 전해주신 분들 덕분에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계셔서 하지만 더 많이 함께하면 좋겠죠. 네,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편까지는 이 트위터를 열기 전이었고 이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보냈는데
닉네임과 함께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나 계획을 나눠주세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를테면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나 가장 즐거웠던, 슬펐던, 외로웠던 크리스마스 또는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면 좋다라는 꿀팁 등 여러분의 사심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 참고하고 추억하고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사심은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12월 15일 화요일 오후부터 아마 12월 17일 목요일 밤 10시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온 사심은 제가 꽁꽁 모아서 오늘 다 소개해 드리고요. 참여가 뭐 지난번이랑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적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직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꿀팁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많이 찾아보지 못했고,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걸 환기시키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크리스마스 뭐 할까 상상할 수 있으니까 좋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심 나눔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그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잘 찾지 않는데요. 요즘은 오늘은 찾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아주 당연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인데 이 크리스마스 기간의 중심적인 장식물은 크리스마스 트리죠. 또 산타클로스도 있고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좀 자세한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아마 뭐 종교적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할 행사가 오래된 기원이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일로 추측이 된다라고 써 있었고요. 지금 산타클로스 복장이 1931년 미국의 코카콜라 광고에서 그린 그림으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에 연유한 전설, 풍습은 굉장히 많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점차 국제적인 연중 행사되고 있죠. 예, 저희 우리나라도 국경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빨간 날이잖아요. 공휴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음보다 정신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입니다. 네, 또 이 크리스마스와 연관지어서 산타클로스 설화와 전승이 있는데요. 이게 3세기 말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소아시아의 성 니콜라스의 이름이 네덜란드어로 성 클라우스로 발음된 게 네덜란드인이 미국인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잘못 불려서 성녀를 뜻하는 것 같은 산타클로스라는 애칭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대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뒤져봤던 결과입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란 용어가 쓰인 거는 앵글로색슨 연대기에 1043년에 항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종교학 대사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실 만나보기 전에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죠. 네, 크리스마스 그것이 알고 싶다. 닉네임 비밀번호 님이십니다. 네, 이 3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 알콩달콩 신혼은 아니시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 초기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내게 특별할 거 없는 날이다. 오히려 번잡스럽고 북적여 싫어한달까? 네, 좀 저도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이분도 그러신가 봐요. 요즘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씁쓸함까지 더해진다. 초등학생 때는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동네 가게부터 캐롤송이나 장식으로 넘쳐났는데 이제는 시내 백화점에 가도 전구 몇 개 달아놓고 끝이다. 불황이긴 불황인가 보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좀 엄청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캐롤 듣고 라디오도 틀면 계속 캐롤 나오고 엄청 좀 들썩이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 느낌 저도 드는데요. 그게 근데 거의 10대 후반부까지의 기억이 그렇고 20대 돼서는 좀 그런 기분 못 느꼈던 것 같고 30대 지금 30으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는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아서 그런지 아무 일 없는 느낌이에요. 정말
트리 정도는 많이 이제 좀 장식하잖아요. 카페나 아니면 뭐 교회 앞이나 네, 어떤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 앞에 이제 트리는 해놨던데, 다른 건 저도 잘 못 봤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밀번호님 말처럼 불황은 정말 불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은 며칠 남아서 그런가? 라는 희망의 끈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다이소를 갑자기 갔었는데, 저희 동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동네에서 갔었을 때도, 제가 지난해에는 다이소를 이맘때 안 가서 몰랐는데 매년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상품을 갖다 놓나요? 이번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트리도 물론 뭐 이게 너무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집에 조그만하게 놓을 수 있게 장식품 정도로 그런 트리도 일단 뭐 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크기 순으로 있고 산타 모양 뭐 이런 것들 눈사람 모양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도자기는 아닌데 유리도 아니고 그냥 인형 토기 인형 같은 제가 묘사를 잘 못하겠네요. 그리고 머리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뭐 지난해까지는 일하느라 뭐 다이소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러 다이소에 간 것도 없고 해서 그런지 좀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냥 편지지 카드 사러 갔었는데 그 상관없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 액세서리를 조금 사서 아직은 기분이 낼 때가 아니다. 제가 지난주 정도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이 제가 서랍에 넣어뒀는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한번 꺼내봐야겠다는 것도 까먹었네요. 그래서 아직 책상 서랍 속에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래서 다이소의 그 저렴한 물품들로 기분을 좀 내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좀 안 나시면 가서 한번 그냥 눈요기라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건 커피 한 잔 하루 안 드시고 마련해도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제가 크리스마스 이 작은 물품을 보내드리면 좋은데 뭐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게라도 저 되게 그냥 작은 것들만 사왔는데요. 이렇게라도 좀 왠지 그냥 모르겠어요. 좀 심신이 덜 지쳐서 그런지 기분 좀 내볼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황은 불황이지만 이렇게 불황을 날 수 있는 또 소소한 재미들이 있잖아요. 이런 재미들 비밀요원님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이 사연 내용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볼게요. 닉네임 사심 나눔이 건강미 어머님입니다. 네, 사심을 나눠주시는 건강미 어머님 오셨군요. 네, 올해는 남편과 아기와 함께하는 첫 크리스마스예요. 친구 부부도 세 가족이고 아이들이 동갑내기라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 눈을 뗄 수 없는 아기 둘, 어른 넷이 함께 식사할 만한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 좋네요. 그러니까 친구 부부도 셋, 사심 나눔이 건강 어머니님 가족도 셋,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이루어진 가족 두 가족이 모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좋네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곳, 아기들이 기고 잡고 서고 걸어도 크게 위험할 만한 게 없는 넓은 곳. 딱 이거 두 가지를 원하는데 찾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캐롤보다 따뜻할 아기들 소리. 엄마 아빠 웃음소리로 크리스마스를 가득 채울 생각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특별히 멋진 곳, 맛있는 음식, 근사한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온전히 세 가족 함께 보낼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 사심을 딱 보는 순간엔 굉장히 따뜻한 모습이 그려졌어요. 오손도손, 이 가족과 아이와 함께하는 거기에 맛있는 밥상까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는 아마 사심 나눔이 건강미 어머님도 분위기 있고 좀 그런 거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데이트할 때나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안전이 최고죠. 정말 아이들이 편안하게 좀 기고 잡고 서고 걸어도 위험할 수 없는 곳,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지 않는 곳 찾으신다고 합니다. 지금쯤이면 좀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나 이 많은 경험자, 아기를 키워보신 이 경험자 선배님들, 이 수원
북쪽에 이분이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이나 서울이나 이 경기도 인근이나 아시는 곳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식사 따뜻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좋다고 막 하니까 까놓고 보면 별다를 것 없는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부러워 보이네요. 좀 오순도순한 분위기 나는 것 같고요. 사심지기의 행복한 크리스마스까지 빌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심지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NYPD님이시고요. 네, 이분은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은 촬영장에 쭉 있는 거라서 크리스마스란 걸 잊고 사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좀 지난번에 사진과 대비되는 사진이에요. 여행 가서 좋다라고 방콕 가셨다고 여름 휴가를 뒤늦게 이제 가서 방콕에서의 뭐 마사지도 받고 좋다고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계획은 대신에 일을 하시는군요. 네, 예, 이분의 직업이 닉네임에 담겨 있어서 PD란 무릇 네, 남들 쉴 때 일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촬영장에 있다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산골이신가 봐요. 뭐 그냥 하얗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어쨌든 그래도 일하시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셨으니까 그 속의 행복을 누리며 크리스마스도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크리스마스 때 고생한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는지 NIPD님이 나중에 알려주시면 사진 집중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열정이 담긴 크리스마스의 노동이 담긴 그 결과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와이키키님이신데요. 와이키키님 닉네임 이름의 이유를 물었더니 이름의 약자라고 하세요. 근데 이름의 약자에 이제 뭐 아이를 붙여서 그러면서 설명하시다가 막 웃으시면서 억지 같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가장 슬펐던 크리스마스를 일단 기억해 주셨어요. 가장 슬펐던 크리스마스는 중국은 크리스마스가 없어서 2년 내내 크리스마스 당일에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그것도 엄청 못 봤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중국에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분이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대학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지는 오래됐긴 하지만 그렇군요. 중국엔 크리스마스가 없다니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없는지 제가 또 찾아본다는 게 막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안 찾으면 이렇게 모르게 됩니다. 네, 다음번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찾으면 막 키보드 소리 나고 또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제가 다음번에 꼭 찾아볼게요.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없구나.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다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해서 없는 나라 찾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가까운 중국이 그랬었습니다. 시험을 또 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 와이키키님 뭐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어딜 가든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신혼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을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대비가 되는 사연이죠. 가장 슬펐던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장 기뻤던 크리스마스로 극적으로 변하는 순간인데요. 네, 내년 초에 결혼을 할 예정이고, 이미 신혼집 다 마련 끝나셨나 봐요. 그래서 신혼집에서 오손도손 데이트를 하실 것 같은데, 피자 시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재밌는 영화 한 편 봐도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죠. 어쨌든, 이 편안한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중국에서 돌아오신 거, 정말 거의 10년까지는 안 됐겠죠. 하여튼, 돌아오신 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제가 늦게나마 환영하고, 올해는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정말 꿀처럼 달콤하게 보내시네요. 좀 팁인 것 같아요. 다들 좀 복잡하고 이런 거 좀 이제 두려워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이 사진집 중에 이 사십 나눔이들이 거의 30대거든요. 지금 30대 초반. 나이가 어리면 20대 후반. 많으면 30대 중반 넘어가는, 이렇게 되니까 다들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네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크리스마스 좀 그냥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의견. 꿀팁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보내셔도 좋습니다. 나만 이런 거 아니야 하실 필요 없고요. 집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행복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닉네임 겨울햇살님이십니다. 이번에 닉네임 따로 안 주셔서요. 전에 주신 닉네임 계속 쓰고요. 예, 따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이 처음 사진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어서 그 전에 닉네임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겨울햇살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재밌게 놀았던 겁니다. 올해도 교회에 갈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는 날이니 다들 근처 교회 가시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치와 종교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서 네, 저 사심 집중에서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날이 날이니만큼 크리스마스는 이분은 종교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밌게 보내셨군요. 각자의 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교회에 가시는 분도 있고 성당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드물지만 절에 가시는 분들도 있죠. 크리스마스에 절에 가시는 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네, 드물지만 취소하겠습니다. 절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보니까 종교끼리도 화합을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성당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당 분들이 같이 와서 이제 도와주시고, 또 그럼 크리스마스 날은 이 절에 있는 분들이 가서 또 도와주시고 서로 뭐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화합의 장이 가끔 마련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햇살님의 사진 봤고요. 다음 사진 보면 닉네임 은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2008년 닉네임 꽃씨앗음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이었던 홍콩 여행. 네. 이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예요. 네, 닉네임까지 서로 공유한 그런 사이입니다. 네, 이른 날 밤 들뜬 마음으로 숙소를 나왔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북적였다. 차를 전면 통제한 것. 그랬군요. 홍콩에서는 차를 통제했나 보네요. 사람들이 도로로 다 나와서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자유롭게 즐기던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 곳곳에서 캐럴 합창하고 공연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모든 것이 한 도로에서 북적이며 복합적으로 이뤄지는데 홍콩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자유분방하지만 안전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좋네요, 정말. 우리나라도 한번 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늦은 밤 낯선 곳이라 무서웠을 만한데 매우 맘 편히 즐겁게 즐겨서 매년 크리스마스쯤이면 그날이 생각난다. 그러나 작년 좋았던 기억을 더듬어 크리스마스 당일에 홍콩에 갔다가 개똥망, 이거 방송 괜찮나요? 개똥망에 망하셨다고 합니다. 당일에는 이런 문화가 없다. 평일과 같이 조용함.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면 꼭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야 한다. 지난주 라디오에서 크리스마스 때 가면 좋은 나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뽑혔습니다. 크리스마스 해외여행이라면 홍콩 강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던 팁이네요. 크리스마스에 홍콩 가셨다는 분 처음이었어요. 홍콩 여행 많이들 가시는데 갔다 오시면 쇼핑 얘기하고 야경 얘기하시고 그래서 특별한 게 없나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도로를 맥주를 들고 누비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좋네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이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야 된다라는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어떤 갈 여행지 가까운 곳 찾고 계신다면 홍콩 여행 강추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이런 글이었어요. 해외여행자가 부럽습니다라고 했더니 은양님께서 자네도 해외여행 갔다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셔서 할 말은 없었지만 좋네요. 이런 자유분방함, 안전함 속에 자유분방함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또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 근데 좀 평생에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경험이긴 하네요. 네, 은양님의 팁 잘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자유분방함을 즐기고 싶다면 홍콩으로. 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햄니님이십니다. 네. 여전히 발음이 안 되는 새벽 1시 무렵이군요. 네.
매년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통 날처럼 보내서 꿀팁은 없는데 웃픈 기억이 하나 있다. 웃기고 슬픈 기억이란 뜻이죠. 재작년 크리스마스 남자친구와 동성로에 갔다. 이 남친이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욕을 하는데 남친이 꼭 자기 같은 사람 한 사람은 있을 거라며 우린 동성로에서 슬리퍼 신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 결론은 남친 혼자였다. 부끄러워서 그날 운동화 사줬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작년에는 대구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군요. 이 대구 동성로에서 남자친구와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그랬군요. 욕을 했는데, 없었군요. 슬리퍼를 근데 정말 신기 웬만하면 쉽지 않지 않나요? 지금 추워서, 너무 춥기 때문에, 멋 이런 걸 떠나서 춥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남친분이 건강하신가 봐요.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으셨는지. 맨발로 신었다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운동화를 사주면서 훈훈한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웃으면서 고도의 운동화를 얻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일부러 그랬던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운동화를 사준 여자친구의 마음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올해는 또 두 분이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닉네임 꽃사슴님의 사심 보겠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항상. 이번에 꽃서슴이라고 써주셨는데 아마 오타겠죠? 꽃사슴님의 사심 보겠습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날 남친이랑 두물머리 갔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전혀 없고 춥고 황량한 느낌만 받았다. 그래서 올해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으며 트와일라이트 전편 재감상할 계획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정석인가 봐요. 제가 지금 계속 공통점 찾고 있는데 30대 크리스마스는 애인이 있다면 그리고 친구가 있다면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그렇게 그냥 따뜻하게 보낸다.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크리스마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물머리 갔는데 분위기 없고 춥고 황량한 느낌. 뭔가 저도 알 것 같은데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어쨌든 날씨는 춥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 무리가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청춘일 땐 지금보다 청춘일 때는 뭐 추위가 대수니 하면서 놀았겠지만 이제는 추위가 대수인 나이가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닉네임 매주뚱님의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20대 후반이시네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29살, 30 되기 전 크리스마스라 특별히 친구들하고 보낼 예정입니다. 먹방 크리스마스 하고 보낼 거예요. 겨울철 별미인 붕어빵이랑 오뎅, 호떡도 먹고 집에 놓을 트리도 같이 꾸미려고요. 룰루랄라. 예전에는 길가에 많이 팔았는데 요새는 많이 없어져서 서운해서. 그쵸. 먹방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 먹방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네, 매주뚱님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요. 통해서 받은 사연인데 이렇게 다양한 사심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사심 나눔이님들이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심 나눔이들이 또 주변의 분한테 사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렇게 오는 사심도 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29살 30이 되기 전 크리스마스 왠지 좀 특별하게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20대의 후반에 느끼는 감정과 30대가 들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9에서 30 넘어갈 때 너무 뭐 특이한 감정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게 날이 또 지날수록 더 든다고 하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긴 한가 봐요. 어쨌든 먹방 크리스마스 친구들과 트리도 만들고 하면서 행복할 것 같네요. 저도 아기자기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낸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보내보고 싶은 마음인데 좀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겨울철 별미, 붕어빵, 오뎅, 호떡.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왜 배가 고플까요? 네, 새벽엔 항상 배가 고픕니다. 어쨌든 이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나중에 후기도 들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어쨌든 먹방 크리스마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참고할게요. 어떤 걸 먹을지 저도 리스트를 짜봐야겠어요. 소소한 행복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역시 지난번 닉네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남친 대신 내복님. 아직도 내복 입고 계시겠죠? 네, 남친 빨리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장 살면서 행복했던 크리스마스는 9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마스를 챙기지 않으셔서 일찌감치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9살이 되던 해, 이사를 가면서 첫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현관문에 곱게 포장된 지갑이랑 편지가 걸려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산타가 있다는 생각에 방방 뛰면서 엄마한테 자랑을 했던 기억이 선명하네요. 그렇게 두어해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앞집 아줌마가 주신 선물이었어요. 살면서 그때처럼 작은 선물에 감동할 수 있는 날들이 또 있을까 생각하니 정말 행복한 추억이 아닐 수 없네요. 이번 크리스마스 계획은 집에서 특선 영화를 볼 생각입니다. 유유. 울고 있습니다. 우는 표시였고요. 슬픈 크리스마스지만 내년 한 해 계획도 세우고 그냥 평소 보냈던 하루처럼 알차게 보내려고요 하셨습니다. 하나씨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저까지 챙겨주셨네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연이었죠. 9살 때 크리스마스. 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분에게는 정말 특별했네요. 부모님이 잘 안 챙겨주셨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산타가 돼서 정말 선물과 편지를 주신다면 저도 되게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훈훈한 크리스마스 되짚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기뻤나 그 동심을 또 잠시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여러분도 이맘때 크리스마스 아이였을 때 난 어땠을까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런데 뭐 또 빨리 큰 아이들은 뭐 크리스마스가 어딨어?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무 의미 없어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조숙하셨는지 아니면 동심의 아이들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번 크리스마스 계획은 대세가 정말 집입니다. 예, 그쵸? 특선 영화를 볼 생각이시라는데 슬프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슬프겠어요? 역시 크리스마스는 집이라는 의견이 대세고 그런데 왜 혼자냐, 뭐 함께냐, 여럿이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족과 함께 혹은 뭐 혼자서라도 재미있게 평소 하고 싶었던 거 하고 한 해 계획도 세우고 이건 생각 못 해봤는데 왠지 한 해 계획은 마지막 날 세워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차피 진짜 크리스마스 하면 한 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 미리미리 세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쨌든이라는 말을 지난 방송에 너무 많이 써서 지적이 있었는데 또 쓰고 있네요.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남친 대신 내복님에게 기원해드리면서 다음 사심도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둘째 누나십니다. 제가 닉네임을 처음 만나면 이유가 뭘까 여쭤보거든요. 물론 설명 안 해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여쭤보는데 제가 이번엔 까먹고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추정하건대 이분이 딸 3집인 가족 구성원 중에 딸이 3분인 가족인데 그중에 둘째시거든요. 근데 다 딸인데 누나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누나? 남자 역할 한다는 것인가요? 집에서? 네, 어쨌든 제가 추정해 보았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나 계획.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바로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네, 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었군요. 앞으로 함께 살아갈 소울메이트와 처음으로 서로의 같은 마음을 확인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썩 특별하지 않았던 크리스마스가 매우 특별해졌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할 얘기가 많으신 분이네요.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가 3주년인데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볼까 고민하다가 3년 전 그날처럼 똑같은 데이트 코스로 지내볼까 생각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3년 전 그대로. 리마인드 3년 전. 네, 오후에 서울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본 후 저녁은 시청 근처 백반집에서 배를 채우는 것으로.
같은 데이트 코스지만 그때와 꽤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볼 생각을 하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난다. 풋풋함이 익숙함으로 설렘도 한층 익어 더욱 달콤해졌다.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 지 3년째. 매해 크리스마스가 기대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따뜻한 사연이네요. 하나보다 둘이 있으면 더 따뜻하고 또 그때의 추억이 있으면 더 따뜻한데요. 이 아름다운 추억 올해도 후끈 달아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도 아마 패스에서 알게 되신 분인데 패스라고 하면 모르시겠죠? 40 나눔이들의 전달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건데 좋다고 해주시고 해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고마운 마음도 들고. 네, 그런데 남자친구와 3년이 벌써 됐고, 그 특별한 날이 또 크리스마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 연주회를 갔는데, 그 연주회 친구의 동생이었거든요, 이분이. 예, 그래서 남친분과 같이 온 것 같았어요. 그 뒷모습을 봤는데, 앞모습은 제가 제대로 못 봐서 남자친구분의 근데 뒤에서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로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 지 3년째가 되셨군요.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 혼자 멋졌습니다. 어쨌든 이 달콤해진, 설렘이 이거 달콤해진 이 두 분의 리마인드 크리스마스, 네, 3년 전을 다시 살아보는 크리스마스 계획 멋지네요. 저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봐야겠어요. 그러면서 몇 년 전 우리 여기서 뭐 했는지 아니? 이러면서 하면 웃기겠죠? 네. 예, 이것도 쿵짝이 맞아야지. 쿵짝이 안 맞으면 못할 것 같긴 한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나중에 또 전해주세요. 네.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네, 응원해 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닉네임 꿈소년님의 사진인데요. 네, 꿈소년의 이유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미친 동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뭔 말이죠? 이랬는데 네, 본인 스스로는 미치도록 내가 동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미치도록 동안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노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도전하고 뭔가 꿈을 꾸고 인생에 대한 뭐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앞날에 대한 설계, 호기심 이런 거 면에 있어서는 동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꿈을 꾸고 항상 네, 꿈소년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제 아이디는 뭐로 지어주실 건가요? 이렇게 먼저 물으시더니 본인이 지어주셨습니다. 네, 제 크리스마스 추억은 제가 6살 때였나 자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방에 몰래 들어오셔서 머리맡에 예쁘게 포장한 과자 세트를 살며시 두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타가 두고 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 멋있네요. 산타가 두고 갔어.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말씀하셨네요. 아버지와 저는 친하지 않고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 요즘 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게 예쁜 추억을 선물하고자 노력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긋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읽어보면서 6살 때 크리스마스 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얽힌 추억을 풀어주시니까 아빠가 혹은 엄마가 머리맡에 선물 두고 사라졌던 유치원생 때 혹은 뭐 초등학생 때 그 기억이 되게 살포시 나는 것 같아요. 뭐 받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본인이 나중에 준 거 아닌 것처럼 저희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산타가 줬어. 산타가 두고 갔다. 산타한테 물어봐라.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꿈소녀님의 아버지도 산타가 두고 간 거라고 하셨군요. 네, 어쨌든 정말 예쁘게 포장한 과자 세트 그때 로망이었잖아요. 지금도 나오나요? 지금 저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나오긴 하겠죠? 그땐 정말 그게 인기 선물이었어요. 거기에 막 세트에 여러 가지 과자가 들어있고 그거 풀어 먹으면서 자랑하고 이거 우리 누가 사줬어 이러면서
그리고 되게 보물단지 모시듯이 과자가 다 동이 날 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옛날 기억이 나서 좀 훈훈해지는 사연이고, 아마 많은 분들, 지금 꿈소녀님도 30대 초에서 중으로 넘어가시는 찰나이신데, 거의 지금 이 또래 분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 어렸었던 날의 추억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기억도 많은데 요즘 아버지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 많이 성장하신 것 같고 또 꿈소녀님도 이제 아버지가 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보통 될 때가 되면 혹은 되고 나면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좋은 신호인 것 같은데요. 예쁜 추억을 선물했던 그때 아버지의 모습 떠올리면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또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합니다. 네. 뭐 농담처럼 집에서 술을 마실 예정이다. 주종은 막걸리 이러면서 얘기해 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네, 올해도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요청해드린 시간 안에 도착한 사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올해도 방콕 육아기 때문에 사심, 크리스마스 뭐 할지 모르겠다. 이 외에도 이런 의견들 있었고요. 또 딱히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없다. 그냥 집에서 보낼 거다. 나이 들면 춥고 사람 많은 거 힘들어서 몇 년 전부터 친구들 집에서 모아서 케이크 불고 논다. 이런 의견들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저의 질문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꼬박꼬박 잘 청취하고 계신데 질문이 어려워서 답변을 못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냥 너무 잘 생각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심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사심을 또 풀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의견들이 뭐 모아지네요. 뭐 어렸을 때의 추억은 되게 훈훈하게 기억이 되고 있죠. 슬픈 기억은 크리스마스 때 뭘 해야 했던 기억,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시험을 치거나 일을 해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슬픈 기억이 아니었나 싶고 나머지는 이제 좀 예전보다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느끼는 그런 쓸쓸함 이런 것도 느껴졌고 하지만 뭐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집에서의 크리스마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네, 꿀팁은 종종 나왔죠? 예, 여러분께서 알아서 잘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곁에 사심에 이어서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사심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심을 들으면서 저의 크리스마스도 엄청 되감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막 구체적인 모습이 막 떠오르진 않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는 일단은 저도 기억력이 막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크리스마스가 일단 기억에 남습니다. 네, 허무하시죠? 예, 지난해 크리스마스는 제가 콘서트를 갔었어요. 콘서트와 함께한 크리스마스. 이 추억을 제가 읊을 텐데, 지난해뿐만 아니라 뭐, 성인이 돼서 콘서트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풍요로워서 여러 번 다닐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근근히 막 이제 쥐어짜서 갔던 그런 콘서트의 추억들을 좀 풀어볼게요. 네, 지난해에는 제가 남자친구와 좋아서 하는 밴드의 콘서트를 갔어요. 좋아서 하는 밴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식인에 쳐보시면 지식인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검색 네이버, 네 그냥 네이버라고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노래도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래 라디오로 들으면서 알게 됐었나? 저도 우연히 이 밴드를 알게 돼서 한번 노래가 좋다라고 계속 남자친구한테 추천을 하다가 가게 됐는데 제가 이 사심을 준비하면서 그 사진첩을 막 뒤져봤더니
저는 N드라이버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올려놨어요. 요즘 이름이 바뀌었는데 N클라우드로 바뀌었는데 날짜별로 거기는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부분 그럴 테지만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12월 25일에 갔더군요. 목요일이었고 작년에는 7시에 좋아서 하는 밴드 보너스 콘서트 뜻밖의 로맨스라는 제목이 달린 콘서트를 갔었습니다. 장소는 이 서울 올림픽홀 뮤지 라이브였고요. 이 장소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에 그냥 어떻게 설명하지 했는데 다행히 그 표를 제가 찍어놔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았고요. 그날 제 옷차림을 보니까 빨간 옷 입었어요, 안에. 빨간 니트를 제가 샀었었는데 그걸 입고 코트 입고 훈훈하게 다녀왔고요. 올림픽 공원 내 이 뮤지 라이브라는 공간은 좀 소극장 개념의 홀이에요. 아담한 공간이었거든요. 저는 아담한 공간에서 공연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요. 저는 그런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갔었고, 좋아요, 그게. 몰입도 잘 되고, 그냥 호흡하는 느낌? 집중도 잘 되고, 제가 막 넓고 이런 곳에서는 관심이 막 흩어지니까 여러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담한 공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공연장 딱 들어갔더니 좌석마다 색색의 봉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빨간색, 초록색 뭐 등등. 좋아서 하는 밴드가 손수 마련한 엽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공연 중에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크리스마스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엽서 3개가 우표랑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소중한 마음을 이제 편지와 함께 전하는 게 어떨까 이런 멘트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선물을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따뜻했어요. 네. 공연 가서 그런 선물 받은 적 잘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신선하고 따뜻했고 그래서 공연 보고 나서 앨범도 사고 사인도 받고 왔어요. 네,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네요. 네, 그랬습니다. 올해도 아마 콘서트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게 너무 대형 공간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은 제가 이소라 콘서트를 보러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공연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올해도 그래서 콘서트를 갈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고, 제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즈음에 이제 사진들을 좀 봤더니 제가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뭐 27일, 뭐 28일 이렇게는 휴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파주를 갔더라고요. 제가 파주 출판단지와 관련은 없지만 책을 좋아하면서 한 번씩 가게 되고 또 제가 옛날에 일을 할 때 수습 기간에 이제 수습 뭐 제작물을 만들 그럴 숙제라고 해야 되나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게 뭐 책 이런 거니까 막 그 서점과 뭐 출판 서점의 위기 뭐 이런 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도 찍고 취재도 하고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파주를 갔었어요. 파주를 가서 반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분위기 하면서 좀 두서없는 얘기인데 거기 출판단지에 그 지혜의 숲이라고 있어요.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서관이라고 해도 되겠죠? 엄청 크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위층에는 지지양이라는 게스트하우스 숙소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한번 묵어보고 싶다 했는데 그 꿈을 작년에 제가 이뤘어요. 작년 그 크리스마스 즈음에. 거기서 이제 묵고 소중한 또 휴식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충전을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엄청 일로 지쳐 있었던 것 같고, 지난해 보니까 연말에 아버지 회사에 퇴직이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막 출입처 송년회 등등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다행히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냈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는 뭐, 금방 또 안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쉬시면, 이번엔 또 붙어 있잖아요. 붙어서 금토일 쉴 수 있는 기회,
리프레시하는 이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콘서트를 얘기하다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뭐 추억 꺼내줘 했더니 친구가 둘째를 낳은 지 한 이제 3달 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육아 중이어서 요즘은 뭐 육아 중이어서 크리스마스 잘 모르겠다 이랬던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옛날에 찍었던 조성모 사진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알아볼 수 있었던 이렇게 물어봐서 벌써 10년 전이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10대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저는 문학소녀 나름 혼자 문학소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시 쓰고 이랬었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학급 문집하면 막 시 쓰고 막 그랬었던 제가 썼던 시가 막 집에 액자로 만든 게 막 있고 이런 그런 문학소녀의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많이 때묻었고 그런 감성 찾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저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조성모라는 가수를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는 한참이었잖아요. 뭐 출발 드림팀 이런 거 하면서 체육을 잘하는 남성미. 그런데 노래는 미성이고 되게 앳된 모습이었잖아요. 데뷔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좋았어요. 이 조성모라는 가수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라고 하면 좀 안 되죠. 그 팬심이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저도 처음에는 H.O.T를 좋아했다가 바로 금방 이제 조성모라는 가수에게로 넘어왔는데 보통 그때 뭐 H.O.T, 잭스키스, 신화, G.O.D 그리고 남성분들은 뭐 S.E.S, 핑클 뭐 이런 시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부끄럽네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학창 시절은 저는 구미에서 제가 초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구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가수들이 잘 안 왔던 것 같고 왔어도 오기는 했었어요. 진짜 드물게 왔어도 저는 어려서 뭐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지도 않고 돈도 없었고 콘서트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암흑의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상상하고, TV에 나오는 글을 막 녹화하면서 보고,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 되게 진짜 추억팔이 하게 되네요. 예전에는 그 연예인 잡지 요즘도 나오긴 하잖아요. 예전에도 연예인 잡지가 나오면 저희 때는 이제 사서 애들이 똑같은 거 사지 않고 다른 걸 각자 사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좋아하는 가수는 찢어서 그냥 주고. 저는 그때 당시에 보면 진짜 조성모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팬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처음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반에서 저 혼자 좋아하고 그래서 독차지했던 기억이 나요. 막 옆반에서도 갖다 주고 잡지 이거 나왔더라 이러면서 제가 그것도 스크랩하고 이랬던 정말 부끄러운 지금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 나는지 부끄럽고 막 편지도 쓰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막 노트도 쓰고 어쨌든 그런 저의 그 문학소녀 시절의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동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하려던 얘기는 참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팬클럽 활동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보고 뒤늦게 이제 가입은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근데 활동은 지방에 있어서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왔잖아요. 대학교 들어오면서 자유의 몸이 됐고 제가 서울이라는 곳에 오게 됐고 이 서울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공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머니는 가난했죠. 제가 뭐 대학생 뭐 여기 와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때는 근근히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서 돈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용돈 받아서 쓰고 이랬는데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제가 아마 1학년 때 같아요. 그쵸? 1학년 연말 12월 그때 거의 크리스마스 끼고 공연했던 것 같은데 23일, 24일 이렇게 공연이 있던 그때였어요. 2004년이네요. 제가 공사학번이니까 4년인 것 같아요. 5년 아니면 4년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래서 공연을 가게 됐어요.
하나는 예매를 했죠, 친구랑. 이제 이 친구 지금 아기 낳은 친구, 육아 중인 친구를 꼬셔서 가보자 해서 예매를 일단 해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슨 제가 멜론에 그 당시에도 멜론이 있긴 멜론이 정말 오래됐군요. 멜론에 이제 앨범이 나오고 리뷰를 쓰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 리뷰 그냥 간단하게 팬이니까 팬심이 그때도 살아 있었으니까 좋다고 썼는데 그게 당첨이 됐대요. 무슨 VIP석 콘서트 당첨이 됐다고. 헐, 그래서 전 예매를 이미 했는데 이러니까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받아서 갔죠. 그래서 2번 간 거예요, 공연을. 이 가수의 공연을 처음 갔는데 2번 연달아 가게 돼서 이게 웬 떡이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육아 중인 친구랑 공연을 조성모 콘서트를 갔고 또 대학교 동기인 친구와 콘서트를 갔어요. 2번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앞자리에서 좀 보고 한 번은 좀 뒷자리에서 보고. 근데 방방 뛰면서 저는 어제 보지 않은 사람처럼 공연을 둘 다 열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친구랑 본 공연에서는, 다른 친구가 본 공연에서는 또 흑역사가 있거든요, 제가 막. 예, 근데 그거는 뭐, 묻어두기로 하고, 이 친구랑 공연을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늦은 시간인데 어쨌든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건가 보다. 그날 그게 아마 그때 연달아 하는 공연의 마지막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기다렸어요. 아마 그 성모 마리아라는 그때 팬클럽 이름이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그 마리아로 추정되는 분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나 보다. 친구가 그럼 조금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려서 봤어요.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무슨 그 가수가 추우니까 겨울에 뭐 곰 같은 옷 있죠. 그냥 하얀색 그 밍크 코트도 아니고 하얀색 그런 밍크로 보이는 코트인데 그걸 걸치고 나가니까 엄청 곰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또 좋다고 막 찍었어요. 근데 당시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의 사진기 기술이 좋아진 지 불과 5년 됐나요? 정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당시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2G 시절이죠. 2G 시절이고 전 슬라이드폰 썼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스카이 하얀색 슬라이드폰을 썼는데 사진기가 화질이 좋지 않아요. 그때는 다. 그래서 미친 듯이 찍었는데도 그냥 형체만 나온 거죠. 그냥 하얀 어떤 물체?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볼 수 있다. 그 사진. 근데 그것도 저는 좋다고. 제가 이제 실물도 처음 봤잖아요, 가수를.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막 미성의 과거가 되었잖아요, 미성의 가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노래를 아직도 잘 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정말 네, 제가 싸이월드 그때 또 하던 시절이거든요. 진짜 제가 되게 옛날 사람이 된 기분이네요. 싸이월드에 올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벌써 그 10년 전에 그 기억을 꺼내봤고요. 이 친구랑 제가 콘서트를 가장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이소라 콘서트도 가고 네, 성시경 콘서트는 못 갔네요. 이 친구는 이소라 성시경 콘서트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루시드 폴도 제가 갔었어요, 콘서트를. 전 이거는 아마 어쨌든 일할 때였던 것 같고 이적 콘서트도 갔었습니다. 네, 이 친구랑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랑 가수 콘서트를 많이 갔던 친구의 얘기에 덩달아 저도 좋아졌고요. 서로 덕분에 좋았다라는 훈훈한 인사도 나눴습니다. 또 언젠가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있길 바란다라는 덕담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사담을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도 그런 팬심 넘치던 시간이 있었고요. 중학교 시절을 좀 곱씹어보면 친구들하고 분위기 있는, 전 여중 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먹어보자 이래서. 근데 먹는 거라고 해서 여중생들이 뭐 먹겠습니까? 떡볶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카페 같은 이런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좀 몸을 녹이고 또 추위에 다시 떨다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영화를 봤나? 영화 보는 게 그때는 되게 굉장한 이벤트였거든요.
영화관이 많이 없었어요. 저도 제가 살던 구미에는 시내에 한 개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뭐 수다도 떨다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카페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정말 프랜차이즈 카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옛날 사람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더 달콤했던 게 아니었나 싶고, 저도 여러 사심들이 풀어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몰래 머리맡에 선물 주시고 그랬던 시절이 따뜻하게 되게 남아있네요. 선물 막 갖고 싶다. 미미의 집 갖고 싶어요. 막 이랬던 기억이 생각할수록 정말 나이를 실감하게 되는 방송입니다. 네. 그럼 올해를 좀 계획해 볼까 했더니 저 아직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고심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도 뭘 해야 될지 그냥 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저도 조용하게 보낼까 싶은데 올해도 공연 하나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공연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좀 그냥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니느라 제가 제 별명이 마실 하나거든요. 마실녀라고 하는데 되게 막 출동하는 사람처럼 엄청 많이 찾아왔어요. 몸이 좀 자유로워지긴 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게 일도 할 때는 좀 뭐랄까 가뿐한 마음도 아니었고 힘든 날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을 마주하러 가는 그런 과제가 많았던 걸 좀 던지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 보는 건 뭐 좋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콘서트 요즘 거의 못 갔으니까 가볼까 했는데 가고 싶은 가수의 공연들은 이미 다 매진이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또 제 탓을 해보면서 근데 문득 제가 아까 실컷 얘기했잖아요. 조성모라는 가수에 대해서.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행복한 가정 꾸리고 계시고. 노래는 근데 예전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요즘은 참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한 번씩 생각나면 옛날 노래 모음 쫙 듣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래서 내가 좋아했었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다 생각나고, 가사집 보고 외우면서 막 부르던 그 시절. 네. 그래서 10년 전에 가고, 근데 제가 어느덧 그 조가수의 콘서트를 간 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가볼까? 다시 한번. 마침 또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인터파크에 그냥 검색해봤어요. 여러 가수의 이름을. 근데 있더라고요. 이분도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제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야 되나? 그때와 느낌이 정말 다르긴 하겠지만, 많이 잊고 지냈던 추억을 좀 꺼내볼 수 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잠깐 들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서 친구랑 이런 얘기 또 다른 친구랑 얘기를 나눴는데, 당시 본인도 좀 좋아했었다고 해서 저도 좀 위로가 됐고, 10대 시절 서로 고마웠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 조가수에게 저의 10대 시절 감사의 마음을 친구와 함께 전했고, 저는 20대 초중반까지 좋아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노래들은 좋아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장가도 가시고, 가정도 꾸려서 행복한 이렇게 좀 생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마음이고, 근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성의 목소리는 그 시절에만 남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요즘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또 이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코스로 이 과거에 짝사랑했던 스타의 콘서트를 가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긴 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조가수가 아니더라도 콘서트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용하게 어쨌든 보낼 것 같고요. 소소하게 평소처럼 보낼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책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런 게 평범한 일상이 항상 소중하니까 네, 특별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것처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거의 10대 시절은 이 조가수가 저를 그냥 채웠던 것 같고, 이제는 그냥 공연 정말 소극장에서 하거나 잘 하지 않는 가수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노래 들으면서
올해는 제가 강하솔이라는 싱어송라이터를 발견하고 공연을 몇 번 가서 좋았는데, 그 외에도 많은 발견한 가수들이 있는데, 뭐 시와라든지 제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공연을.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런히 벌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선물 보따리만큼 그리워지는 크리스마스. 네, 지금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마니또 같은 것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모임에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천해 드려요. 저는 몇몇 모임에서 좀 해봤는데 반응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제 선물을 적정 가격의 선물을 준비해 가서 선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뭐 사다리를 타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정해두든 아니면 선물 그냥 깔아놓고 골라가던가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작게 하는 거, 이거 서로 마음 나누면서 훈훈하게 연말 연초 보낼 수 있는 방법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팬심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 네, 이번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막 여러 권 들고 와서 소개해드리는 거 제 욕심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서야. 그래서 이번부터는 뭐 한 권 정도, 책 한 권 정도, 만약에 영화가 되면 뭐 영화 한 편 정도, 어쨌든 하나 정도만 가져와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음악도 너무 좋으면 제가 소개해드릴 것 같긴 한데요. 음악은 들려드리지 못해서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뭐 한두 줄 그냥 음악은 쉬리릭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덧붙여서 가져오든지, 어쨌든, 네, 책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부지런히 다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크리스마스 제 썰과 함께 사심에 영향을 준 것은 네, 서유미 작가의 쿨하게 한 걸음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 좋죠. 쿨하게 한 걸음. 네, 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쿨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좋네요, 제목이. 네, 이 책은 제1회 창비 장편소설상 수상작입니다. 2008년에 수상을 했고요. 책이 2008년에 나왔습니다. 2008년에 나왔고요. 책은 1975년생이시고, 여자 작가시고, 국문학과를 나오셨네요. 그리고 등단을 하신 분인데, 서유미 작가라고 해서,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의 이름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더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솔직히 아는 사람, 본인, 동명의 다른 분이지만, 유심히 보게 됐는데, 그냥 읽고 싶다 하다가 정말 읽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 3회 때 그 여러 소개해드린 것 중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버틀런트 러셀의. 그 책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계속 있다가 어떤 곳에서 추천하는 글을 보고,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사러 갔었어요, 제가. 근데 알라딘 중고서점에 제가 오랜만에 갔었는데, 아직 읽지 못한 책 많아서 웬만하면 제가 좀 이제 참자. 읽는 것부터 읽고 찾아라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서점을 거의 가도 막 서점 보기를 돌보듯이 하고 그랬는데, 다시 지름신이 왔구나 하면서 이번에 중고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이 작가, 그런데 이제 한 권만 제가 사고 나오면 되는데, 이 작가 이름을 또 우연히 본 순간, 이건 사야 해, 이런 얘기가 들려서, 낯설지 않은 이름에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디서 이런 이 책의 글귀를 보고 좀 읽어봐야지 했던 기억도 나고 해서 여러 인연들이 있는 책이구나, 만나야 될 책이구나 하면서 담아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복의 정복을 읽어야지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읽게 됐습니다. 카페에 가서 처음에 책을 폈었고요. 그날이 12월 14일이었습니다. 네, 노트에 메모를 시작하면서 책을 제가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 책 얘기를 하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면서 했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습니까? 이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사심 집중 위해서 마침 주제를 몇 개 이제 정해놓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주제를 앞두고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어땠냐고 책이 묻고 있으니까, 이게 뭐 7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경험이고 엄청난 우연의 일치일 뿐인 텐데 제가 의미 부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하면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습니까? 말로 표현하는 대신 별점을 줘도 좋고 스마일 표시나 우는 표시를 골라도 좋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우는 표시 100만 개를 고르겠다. 네, 이렇게 책은 시작합니다. 네, 흥미롭게 시작을 하죠. 우는 표시 고르겠다는 거 보면 크리스마스 좋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왜 안 좋았냐? 네, 라고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날 이분이 헤어집니다. 네, 그래서 30대 주인공의 설정이 33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헤어지게 되죠. 좀 그래도 제법 긴 시간을 보낸 애인과.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얘기들인데 비단 뭐 연애에 그치지 않고 뭐 가족 그리고 30대 여러 고민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의 고민, 결혼, 뭐 아이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계속 얽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읽을 때 몰입해서 읽는 편이긴 한데 요즘은 장편 거의 못 읽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흡이 기니까 계속 집중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읽으면 까먹을까봐. 근데 이 소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몰입이 30대 여성의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냥 몰입이 딱 되면서 계속 그냥 수르륵 수르륵 읽혔고 제가 한 3번 정도 끊어 읽었는데도 그게 전혀 단절의 느낌이 없이 쑥 읽혔어요. 그래서 최근엔 단편만 많이 보던 저한테 장편도 이렇게 재밌게 읽히는구나를 알려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또 노트에 쓰면서 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적어오긴 했었는데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이 크리스마스 부분을 좀 소개하자면 그러니까 글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부분 다 잘랐어요. 잘라서 온 걸 가져오면 크리스마스라고 꼭 특별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평소와 똑같이 보내고 싶을 만큼 스페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모든 연인들이 그렇겠지만 K와 나 사이에도 툭하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좀 잘해보려 할수록 특별한 날일수록 문제들은 송곳처럼 뾰족하게 주머니 밑을 뚫고 나온다. 아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는 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는 한 두고두고 싸움의 씨앗이 될 것이다. 공감합니다. 네, 이 부분도. 그렇죠. 잘해보려 할수록 싸우게 되는 날. 그런데 그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네요.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에 헤어진 건 처음이다. 네. 크리스마스에 헤어져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안 헤어져 봤거든요. 크리스마스에는. 근데 저는 겨울에, 근데 주로 가을과 겨울 사이에 헤어져 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헤어지면 좀 더 스산한 느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그쵸? 네. 그렇게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내가 얘기할 거야 라고 정하고 나서 이 책이 크리스마스를 처음에 얘기하면서 풀어가니까 운명 같은 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읽어갔어요. 네, 카페에서 읽다가 집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 33 여성, 저랑 비슷한 점 많아서 공감이 됐어요. 물론 크리스마스에 애인과 헤어진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지만, 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도서관에 가는 거, 카페를 가고 자유를 느끼다가 불안 느끼고, 친구들도 각자 인생의 과업을 행하면서 흔들리고, 엄마와 아빠의 중년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모두 되게 쏙쏙 와닿았거든요. 또, 이게 7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도, 지금의 문제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얘기들이니까, 아, 참, 그때도 그랬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평을 보면 가족, 결혼, 연애를 바라보는 30대 여성들의 다양한 시선과 욕망을 녹여낸 작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정말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또 주인공 말대로 크리스마스의 마법 같은 건 통하지 않는 나이인 33살이 겪게 된 이 남다른 성장통이 가져다준 담담한 결심들. 결혼 정년기의 압박 속에 실직을 하고요. 은퇴를 한 아버지의 뒷모습이 쓸쓸하고 그걸 바라보는 주인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소외의 현실들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한마디로 30대의 방황과 성장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 사신 분들이 거의 30대시니까 20대 후반 30대들은 좀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것 같고, 남성분들도 물론 여성의 시점에서 얘기가 쓰여져 있긴 했지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던지는 문제들이 거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방식이더라도. 네, 그래서 모두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7년 전에 나온 따끈한 신간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또 그리고 33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한 부분도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면 30살이 될 때만 해도 대충 20대 후반인 척하면서 개개인 것 같다. 29과 30 사이에 무슨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닌 그냥 어제가 지나갔으니 오늘이 온 것처럼 태연하게 30살을 맞이했다. 하지만 33은 좀 다르다. 이제는 엄연히 30대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20대인 척하면서 살 수는 없다. 슬슬 40대를 준비하고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20살 때는 30대가 참 근사해 보였는데 후진 인생은 계속 후진해. 네. 이런 대사도 나와요. 네. 저는 되게 끄덕였거든요. 근사해 보인다기보다 뭔가 안정돼 보였는데 30대도 30대 나름대로 다 흔들리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에 비해 30대는 뭐랄까 별로 열고 싶지 않은 문이 저 혼자 열린 느낌이다. 궁금한 것도 없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을 도로 닫고 싶은 심정이다.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하고 시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20대는 더 이상 잘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스스로 성숙하다고 느끼지만 30대에는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알아. 나는 지금 그래서 심각해.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난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심각한 척 했지? 지금도 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올해 그런 면을 많이 내려놨어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비단 올해가 아니라 20대 후반부터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고민하고, 막 세상의 무게를 내가 다 지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부질없구나. 가볍게 새털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난부터는 네, 그냥 나는 아직 너무 미성숙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30대를 묘사한 부분도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네요. 우리 멋진 30대 중반을 열어보자. 그래, 멋지게 나이 들자.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화이팅이 넘쳤고요. 네, 아까 했던 말과 좀 비슷한 건데 정말 상상과는 너무 다르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는 30살 정도면 인생의 모든 것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때는 30살이 넘으면 인생을 견뎌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33씩이나 되고 보니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30대는 빛나지도 않고 젊음의 절정도 아니며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아슬아슬하게 키를 넘기는 태풍 속일 뿐이다. 안정적인 궤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30대가 계란 한 판이라면 40대는 계란찜. 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30대 싱글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30대 싱글이 어때서? 요즘은 그게 트렌드야. 이런 것도 있고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쵸? 그래도 부지런히 모아. 30대 싱글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또 애인 부재 증상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도 있는데 애인이 사라지니 약속도 다 사라져버리고 전화고 사람도 없고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퇴행성 취미 부활 프로젝트 이런 얘기가 좀 재미있었어요. 예전에는 저희도 막 어렸을 때 라디오 듣고 이랬던 게 지금은 좀 시대가 발달하면서 다른 걸 하게 되잖아요, 많이. 근데 7년 전에, 무려 7년 전에 쓴 이분도 그렇게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CD박스 열고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이 취미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퇴행성 취미 부활 프로젝트라고 묘사를 했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정년 퇴직 이후에 구직하는 모습, 열심히 아버님이 구직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느낀 점들,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30년 넘게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잠시 계속 쉬시라고 했는데도 일하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니 다시 일을 또 하셨어요. 하시고 계신데 아버님들이 다 그렇구나라는 얘기를 또 소설을 통해서도 비춰보게 됐고 아빠가 이제 베란다에서 쓸쓸히 흘리는 눈물 막 이런 장면, 엄마의 눈물, 엄마의 갱년기, 엄마의 꿈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얘기 같기도 하고 해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또 시련에 이은 백수를 묘사하는 구절도 되게 많거든요. 이분이 이제 애인과 헤어지고 주인공이 백수가 돼요. 자발적인 백수가 됐는데도 사실 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냥 잘리기 전에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와닿긴 했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차마 자신의 책상을 빼는 사람은 없었다. 네, 회사 욕 엄청 하면서도 회사에서 자신의 책상을 빼는 일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느꼈던 감정이에요. 하지만 욕을 하고 나도 영 개운치가 않았다. 어쨌거나 이런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다. 누가 다녀달라고 비는 것도 아니다. 네, 그렇죠. 좋은 상사란 부하 직원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 일을 맡기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단 사원들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바뀌었다. 네, 그런 회사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그때도 소설 속에 회사도 그랬나 봐요. 상사들은 그저 자기 승진하고 살아남으면 그만이다. 네, 그런 분들 여전히 소설에도 있지만 현실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한심에 미칠 지경이었다. 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때로는.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다닌 건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나이나 경력에 비해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다. 게다가 말단이고 나이도 적지 않았다. 당장 때려치워버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 한쪽에서는 회사라는 게 어디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나마 익숙한 데가 낫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고개를 들었다. 오래된 연인을 둔 사람들의 심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다. 네,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가죠.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는 게 해법은 아닌 것이, 해법이 아니고 또 무조건 그만둘 수도 없는 이유들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여하는데 회사가 잘 될 리 없지. 네, 불만 많은 직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네요. 기대도 의욕도 없는 사람이 의외로 묵묵히 버텨낸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은 자존심을 누르고 분위기를 잘 파악한 뒤 상황에 맞게 여러 개의 가면을 잘 바꾸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가 자르기 전에 자진해서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30대의 싱글이 부릴 수 있는 최대이자 마지막 혹이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30대 싱글이기 때문에 부릴 수 있는 호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5명이 퇴사했다. 예, 이런 것 보면서 저도 되게 옛날 시절을 떠올리면 네, 그럴 만한 곳은 그렇구나. 이게 소설 속의 얘기만이 아니구나. 현실에도 있고 현실에 있는 게 소설에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냥 무작정 돈 걱정 없이 질릴 때까지 한번 쉬어보는 게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 아닌가.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 동감하실 것 같네요. 또 나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래서 과정들이 계속 그려져요. 거기에 대한 글귀들도 엄청 좋거든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나만의 인생을 좀 더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당신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할까 이후 처음으로 심각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네, 33세 되어서야 진로를 고민했다고 하니까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건 물론 늦었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박명수 씨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대다. 하지만 그때 당장 해라. 안 그러면 더 늦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 내가 이럴 거라고는 시간밖에 없지만 그래도 두렵긴 하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최고의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이 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란 없었던 것 같다. 그나저나 우리의 괜한 짓은 과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정말 궁금하다. 그래도 큰 결심한 거야. 그냥 미적거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어? 네, 이런 부분은, 예, 맞아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만뒀을 때, 네. 잘 돼서 하겠냐? 그냥 하는 거지. 네, 이런 말을 그냥 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불효자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글귀여서 적어놨나 봐요. 일단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것. 백수가 돼서 두려워? 아무래도 좀, 네, 그렇죠. 안 두려울 수가 없죠. 선 밖으로 밀려나는 느낌. 마지노선이라고 정해놓은 수면 아래로 추락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 두렵지 않은데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 건 두렵다. 돈 문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없으면 느껴지는 공포? 그래서 뭐 카드의 힘으로, 카드값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회사를 출근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왕 회사를 그만둔 거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나 찾아보기로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엉킨 실타래를 다 풀고 나 자신을 제대로 탐색하고 싶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제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빨리 찾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지지 않아서 막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엉킨 실타래가 아직 덜 풀렸기 때문이 아닐까? 좀 더 탐색해보지 뭐. 사심 찾는 것처럼. 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네. 시간이 지나서 저도 정신이 안대로 메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도서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걸 묘사를 하는데 웃겼어요. 도서관 생활 묘사하고 밥 친구 필요하는데 밥 친구가 등장했어요. 근데 밥 친구가 대학교 동기인 거예요. 또 대학 도서관 횡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학 도서관 졸업생들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거기 그런 것들 진짜 좀 아까 해본 사람, 아까 실제로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모든 주파수가 나를 향해 새롭게 맞춰지는 것 같았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보내는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기분? 네, 저도 종종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피식하고 웃었는데 이건 분명 생애 최초의 자발적 학구열이었다. 나이 33세 최초라는 말을 쓰는 게 상당히 창피하긴 하지만 내 인생에도 자발적 학구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그런 면에서 나는 그동안 자신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무관심하고 무신경했다. 세상을 향해 뻗어있는 안테나를 조금 더 나를 향해 집중시켰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좀 더 일찍 그리고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다. 네, 이런 게 있었네요. 구립도서관의 자리 경쟁과 학구열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도서관에 항상 많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죠? 항상 꽉꽉 차 있습니다. 네, 산다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한편으론 산다는 게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 모퉁이를 돌다 어느 나무 밑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살면서 그 숨겨진 비밀들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보물을 언제까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는 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의 다짐입니다. 네, 커피에 대한 구절도 재밌었는데요.
오, 영혼을 위로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캐러멜 라떼여. 나는 기꺼이 너의 노예가 되련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지갑을 여는 것이다. 저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도 되게 너무 끄덕였는데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달콤하다. 그럼 이게 사는 낙이지. 그런 감탄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간사하게도 커피가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면 백수 주제에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다니 미친 게로군. 스스로 분노가 치밀었다. 네, 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커피 놓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 먹는 커피 좀 줄이고 집에서 좀 타 먹자 하고 있는데도 집에서 먹고 또 나가서도 먹게 되고 커피 사랑을 놓을 수가 없네요. 커피 못 먹었을 땐 뭐하고 살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와 자식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앞서서 가족에 대한 얘기 인상 깊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자식 자랑을 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불쌍했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머저리 같은 자식들도 불쌍했다. 네, 그렇죠. 자랑이 되고 싶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다 자랑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자랑이 없어지면 부모님들은 막 집에 와서 잔소리 하시고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비교할까 했는데 그래, 그 비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엄마는 엄마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속이 상하겠지만 나도 이런 나 자신 때문에 속상하고 갑갑하다. 이거는 제가 좀 화가 있었을 때 엄마한테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속상한 것보다 내가 더 속상하다 이렇게. 근데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네, 또 이분이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둔 걸 주인공이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아버지가 그런데 하시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뭘 하든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면 된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이런 아버지의 묵직한 말은 위로가 되죠. 그래서 피부치들이란 참으로 위대한 동행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작가는. 피부치는 위대한 동행인이죠. 공감합니다. 미니홈피 나와서 적어봤고요. 네, 미니홈피 얘기 제가 아까 했네요. 싸이월드의 시절, 네, 2007년, 2008년 작가의 시절 그랬네요. 네, 어른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를 사는 거야. 조금만 추워도 몸이 피곤해도 계절이 바뀌어도 어느새 또 걸려버리니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감기약이 있고 사람들은 평생 감기에 걸렸다 나았다를 반복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이런 면이 있어서 끄덕이게 됐습니다. 또 변화 또는 변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는 것 이런 것도 변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변하고, 뭐, 인생의 여러 사소한 변화들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 되게 좋았고요. 물론 이렇게 살아보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나였다. 등 떠민 사람은커녕 나한테 바람 넣은 사람도 없다. 걱정하며 말리는 사람들 앞에서 잔뜩 호기를 부린 것도 나였다. 그러니까 나를 불행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은 바로 조급하고 기대에 찬 나이다. 가혹할 것은 없다. 네, 그만두고 나서 이제 본인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린 뭐 이렇게 다 힘드냐. 좋게 생각해 인생이 다이내믹한 거지. 이런 부분도 있고, 내 시간표의 주인이 돼서 관리 감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로소 알 것 같다.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오랜만에 심장이 놀랄 만큼 발랄하게 뛰기 시작했다. 네, 저의 인생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 말도. 네, 예전부터, 얼마 전부터,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반가운 글이었고요. 울트라 대마왕 망각형 인간이라고 본인이 표시한 부분도 있어요. 돈에 대한 이 묘사 부분인데 회사를 그만둔 지 석 달쯤 지나고 나니 좀 늦더라도 척하니 입금되던 월급이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네, 맞아요. 저도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그리워졌던 것 같아요. 돈이 궁하니 나쁜 기억 같은 건 가물가물해졌다. 그렇죠. 내가 왜 그만뒀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곱씹어보면 그땐 그럴 이유가 있었구나 하게 되지만 어쨌든 네, 월급을 떠올리자 직장 생활도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체 돈이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용서한단 말인가? 이놈의 돈, 악마의 금전. 네, 이렇게 쓰기도 했네요.
언제나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결단도 돈이 있어야 내릴 수 있다. 네, 이런 지혜. 돈이 없으면은, 네, 어렵네요. 참, 살기가 어렵네요. 그쵸? 문제적 사회에서 살려다 보니 다들 어딘가 좀 이상한 채로 돌아간다. 때로는 그게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젊은 죽음에 대하여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책 읽으면서 확 놀란 부분이거든요. 책 뒤에 이제 뭐 그런 인터뷰 같은 걸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드라마틱하고 놀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소개하진 않고요. 젊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범자다라는 얘기도 있고, 죽음은 산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나와 나 사이,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 읽기 되게 좋았는데요. 사실 나도 나 자신과 그다지 원만한 사이는 아니다. 싸움과 냉정과 불만과 후회가 끊이지 않았다. 한때는 뻗어나가는 고민과 이상을 현실이 따라가지 못했고, 때로는 현실에 안주하느라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다. 언제나 이게 아닌데,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지만 하루하루 시간을 때워가기 바빴다. 그러고 나면 분노와 자괴감이 치밀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보잘것없는 삶마저 전복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다 보니 나와 화해할 틈이 없었다.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면 삶은 꽤나 평화로울 것이다. 네, 그렇죠. 저도 항상 제 자신과 원만한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민과 이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또 현실에 안주할 때는 아무것도 또 상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항상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나은 삶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날 하루하루 일과를 처리하느라 바빴던. 그러다가 화가 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두려웠다 이런 말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할 틈이 없었다라는 말을 공감했고, 저는 올해의 목표가 나와 좀 친하게 지내기였거든요. 근데 저 자신이랑 되게 친하게 된 것 같아서 스스로는 뿌듯한 마음이에요. 물론 부모님과, 그러니까 주변 분들과도 네, 친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랑 친해지니까 남들과 친해지는 것도 더 쉽게 되고, 예,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는 것과 멈추는 것에 대한 서술도 있습니다. 네. 나는 도전하고자 하는 무엇과 현실 사회의 괴리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극을 좁히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라는 삶이었다. 그렇죠. 네, 간극을 좁히는 것. 누구에게나 잠시 멈춰서는 순간이 온다. 그건 절대 퇴보가 아니다. 충분한 휴식과 충전 후에 우리 모두는 일보 전진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쉬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저한테 한 얘기 같네요. 네, 일보 전진을 위해서 조금 물러서 계시고, 또 현실 속에서 괴리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렇죠? 시간 때우듯 살지 말고 간극을 좁히기 위해 사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만. 네, 나는 한번 멋지게 꾸려가 보기로 했다. 숨을 가다듬고 일보 전진하면서 절대로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막을 내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 무렵의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책도 좀 뜯어서 구절구절 알려드렸는데요. 이 서유미 작가의 책이었죠. 예, 책이 제 근처에 있어서 쿨하게 한 걸음입니다. 네, 이 소설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책 뒤에는 이제 심사평도 있고 작가 데이트 인터뷰, 수상소감도 딸려 있더라고요. 이게 수상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읽는 재미도 풍부하고요. 작가 서유미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그런 것들 읽으면서 이분도 참 꿈을 꾸면서 진득하게 해나간 결실이 소설이구나. 작품에 녹아있는 정서가 본인이 일구은 정서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작가 인터뷰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선배 어느새 10년이야. 나 97년에 대학문학상 받을 때 소설가로 살기로 결심했거든. 아마 그때 누군가 너 10년 뒤에는 반드시 되니까 소설 계속 쓸래 하고 물었으면 절대 아니라고 했을 거야. 어쩌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년이면 되겠지. 내년이면. 그렇게 꿈을 꾸면서. 오래 할 수 있는 동력이 정말 10년 후에 너 이거 된다라고 하면 못 썼을 거라고 하는 그 부분이 끄덕여지기도 하고, 네, 그래요. 계속 쓸래 하고 했으면 못 썼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쓰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게 좋았죠. 네. 움츠린 와중에 뒤로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부분 좋았고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이 헛되이 사라지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작가의 말도 좋았습니다. 또 구광본 시인의 오래 흔들렸으므로라는 시가 좀 인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오래 흔들렸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그래 오래 서러웠으므로 너는 아름답다. 이 말도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가분은 본인한테 절실한 얘기를 써보자라는 생각, 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쓰고자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각자의 인물들과 사연이 조각보처럼 이어지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망은 7년 전의 소망이죠. 나중에는 내 이름 석자만으로 사람들이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는 믿음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소설 속에서처럼 절대로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막을 내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네,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로 시작하는 책이어서 제가 그런 우연으로 반갑게 맞이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30대인 저의 방황과 고민, 그리고 30대인 여러분들의 방황과 고민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책, 서유미 작가의 쿨하게 한 걸음, 신간은 아니지만 얘기해 봤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집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심과 저의 사심 등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듣기 힘드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이 사심 나눔이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의견을 만났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피드백 보내주신 사심 나눔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미리 주제를 제가 메시지뿐만 아니라 공유합니다. 여기서 공유하고 마치기 전에 공유하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고 소식 전해드렸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하나의 사심 집중 검색하시면은 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니스 86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주제를 미리미리 계속 올릴 거예요. 여기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통로 더 열어보니까 많은 분들 hananes86@gmail.com으로 많은 사심들,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사심들 보내주시고요. 언제든지 사연 환영하겠습니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심 집중 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에 대한 어떤 의견도, 다양한 의견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좀 바꿔봐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계속 이렇게 사심 집중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뭔가 추가로 좀 정보성이 있는 것들을 마련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어떻게 구체화를 할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심 집중은 뭔가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이벤트로 청취자 여러분 위한 전시회 티켓 주셨는데 네, 감사했었고요.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심 나눔이 중 한 분께 감사히 전달해 드리기로 했고요.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듣다가 이거 나도 좀 공유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그럼 함께 이 사심 집중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뭔가 드릴 수 있는 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 책 가져가실래요? 이런 네,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의 주제는
미리 정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알려드려야겠죠?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4회에 이어서 5회의 주제는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2015년 돌아보시고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찾아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올해를 돌아보는 게 자신의 올해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뭐 대한민국 전체의 올해를 돌아보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고 뭐 해야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본인의 올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자성어의 의미를 부여해도 좋고요. 본인이 직접 창작한 사자성어도 좋습니다. 네 글자로 뭐 다이나믹, 정말 위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유를 달아주시면 좋고요. 또 뭐 사면초가, 새옹지마, 일석이조 같은 한자성어로 해주시고 이유를 본인의 사연에 대입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아마 이 편은 올해의 사자성어 편은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업로드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그 전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일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haness86@gmail.com 또 트위터 하나의 사심집중 여기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연 같은 경우는 트위터는 또 뭐 한 개 글자 수가 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트위터 꼭 들려주시고 친구 추가 계정 있으신 분들은 모두 친구 추가 아니죠. 트위터는 참 뭐죠? 팔로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로잉 해주시고 네, 제가 너무 홍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네, 무조건 팔로잉 해주십시오. 팔로잉 안 해주시면 네, 그럼 뭐 기다려야죠. 예, 그리고 뭔가 더 페이지를 뭐 블로그를 만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페이지를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뭐 닉네임으로 진행되고 하는데 페이스북까지 가긴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또 팟빵 플레이어 밑에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로그인하고 써야 되죠. 귀찮다. 예, 로그인 한번 하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리뷰도 마음껏 써주세요. 이 뭐 아이튠즈로 들으시는 분들 많던데 아이튠즈 리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평가가 잘 돼야 더 많은 분들과 더 재미있는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주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운로드도 많이 받아주시고 네, 이렇게 계속 지금처럼 많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회의 사심, 올해의 사자성어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예, 사심들 감사하고 많이 좋아합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12월 보내시고요. 크리스마스 잘 지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